아니 상담을 어떻게 하길래 고객이 그렇게 따로 전화 와서 이렇게 고맙다는 인사까지 할 정도고, 그리고 그걸 오프라인에서도 계속 만난다고요? 카페 열었다고 한번 오라고 그냥 말씀하셨는데 마침 또 근처에 갈 일이 생긴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처음엔 말 안 하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요? 말했더니 갸우뚱하시고 지나가고 저랑 한 2달 넘게 통화를 했었거든요.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목소리 두 달 동안 낯익은데 통화할 일이 뭐가 있어요? 가입을 안 하시니까 처음에는 뭐 요금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막 이러시니까 가입할 때까지? 네. KT 요금 알아보셨어요? 아니요, 바빠서 말하다가 계속 그렇게 통화하다가 위약금 알아보셨어요? 아이고 제가 이거까지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친밀감 같은 게 많이 형성되는 것 같아요. 2달 동안? 네, 보통 오래 관리하면은 진짜 아웃바운드는 고객들이 거의 요즘은 특히 한 100통 전화하면 한 90통은 다 안 받아버리기 때문에 1분 이상 들어주는 고객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내 말 들어준다. 그러면 이제 뭐 1년도 관리하고 뭐 KT 약정 1년 남았어요. 그러면 그럼 1년 뒤에 전화 드릴게요. 이러면서 그걸 내가 다 관리하면서. 네. 근데 그거를 다른 직원분들 다 그렇게 해요? 일반적으로는 다 그렇게 하죠. 그래요?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은 더 관리하고 가입한 다음에도 전화해서 좀 소개도 시켜달라 뭐 이런 것도 얘기하고. 그런데 이제 그만두신 이유? 뭐 하면 다 될 것 같으니까 영업 잘하는데 이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다니다가 퇴사한 형이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전화가 와가지고 뭐 자기 보험 갔는데 뭐 이번 달 뭐 700 벌었고 그래가지고 뭐 700은요 나도 벌었다고 이러면서 이제 별 신경을 안 썼는데 한두 달 있다가 뭐 이번 1000만 원 벌었다고 보험사로 취직해서? 예. 계속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는 영업을 여기서밖에 안 해봤잖아요. 나중에 그 검은 흑막이 있다는 걸 모르고 진짜 1000만 원 벌어요? 어떻게 하면? 이랬더니 너 정도면 한 2천, 3천 벌걸? 말해갖고 그러면 1000만 원은 진짜 뭐 벌어보고 싶다. 바로 퇴사를 결심을 하죠. 그리고 보험사로 가신 거예요? 네, 그렇죠. 거기 얼마나 다니셨어요? 2년 정도 다녔는데 사실 저는 알았어요. 시작할 때부터 나랑 안 맞는다. 근데 그거를 이제 주변 지인들이 봤을 때는 쟤 잘하다가 이제 갔으니까 저기서도 쟤는 잘할 거야. 이 빡센 데서도 잘했는데 가면 잘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안 맞는 것 같은데도 이 자존심 때문에 못 내려놓는 거죠. 사람들한테 계속 잘하고 있지 이러면서 지인들 판매를 굉장히 많이 처음에 시키거든요. 주변에 이제 뭐 교육했던 동생들도 있고 친한 뭐 친구들도 있고 주변에 사람들이 좀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 놀면서 한 2, 3일 일했는데 3, 400 정도 벌더라고요. 놀았는데 이렇게 벌어? 2, 3일 일했는데 그럼 좀 더 놀아야겠다. 3, 400 적게 버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쭉 벌다 보면은 언제 좋은 날이 있겠지 이러면서 이제 계속 거의 지인 영업만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고객들을 만나서 해야 되는데 전날에 술 많이 먹고 이러면 안 가고 근데 그때 한 5개월, 6개월 있다 이제 결혼하고 와이프 이제 자는 걸 이제 딱 보는데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앞으로 바뀌어야겠다 했는데 안 좋은 버릇은 굉장히 고치기가 힘들잖아요. 놀아도 이제 벌어지고 놀아도 벌어지고 이제 영원할 줄 알았어요. 고객들도 안 만나고 맨날 지인들 만나고 어쩌다 또 한 건 하고 통장 보면은 그냥 이거에는 그래도 생활은 되니까 하면서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1년 정도 지났는데 이제 막 환수가 막 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18개월 동안 유지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1개월만 하면은 거의 뭐 중고에 한 90% 뱉어내야 되고 100% 뱉어내야 되고 1년 돼서 하면은 뭐 한 30% 뱉어내고 그걸 맞다 보니까 더 일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냥 막연하게 있다가 어느 순간 와이프는 뭐 할부도 해본 적도 없고 뭐 대출도 해본 적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오빠 대출 받아야 될 것 같다고 그때 자고 있는 거 이렇게 보면은 혼자 이제 나와가지고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때 괜히 나 때문에 참 미안하다 막 이런 생각 많이 했었죠. 그렇게 있어도 또한 1년 동안 못 내려놓고 사람들한테는 이거 그만두면 저거 저럴 줄 알았어. 적당히 하다가 주변 지인만 빼먹고 그냥 쟤도 뭐 그냥 똑같은 보험 팔이구나 이런 막 무슨 팔이 이런 얘기 듣는 게 너무 싫은데 그 과거의 영감만 가지고 계속 살았던 것 같아요. 못 내려놓고 누구 만나도 잘 벌고 있어. 근데 이번 달에 지금 당장 뭐 100만 원밖에 못 벌었는데도 그럼 잘 벌고 있지.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냥 1년 정도 있다가 이제 그만두고 총 2년 만에 그만두시고. 예. 다시 인터넷 가입 SK 브로드밴드로 네.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은 안 하셨어요? 원래 예전에 제가 처음에 입사했을 때 2018년도까지는 재입사가 됐거든요. 재입사 안 되는 걸로 막아놨었어요. 그래서 사실 많이 고민했거든요. 그럼 보험은 안 되겠으니 다른 거라도 하자 해서 이제 친구 보니까 쪽 영업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괜찮다 그래서 이제 갔었는데 거기도 참 이제 많이 느끼는 게 이게 진짜 정석적으로 팔면 좀 진짜 힘들구나 막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뭐 소위 말하는 본사 채널이라고 하는 그런 데서 이제 근무만 했었다 보니까 우린 딱 정해진 대로만 이제 딱딱딱딱 팔았었는데 얘네들은 뭐 이제 뭐 보험 가입하면은 뭐 얘는 100만 원 줄게 얘는 90만 원 줄게 얘는 120 줄게 막 이러고 또 막 가보니까 얘도 뭐 얼마 줄게 막 이러고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건당 마진이라는 게 당연히 있는 건데 그냥 무료로 일하는 건 아닌데 막 이러면서 거기서도 좀 방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인터넷 가입하면 뭐 현금 얼마 드립니다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그때 그 당시 SK 브로드밴드에서 근무하실 때는 그런 건 없었어요? 이게 진짜 본사 쪽에만 있다가 나오신 분들은 아예 진짜 시장에 대해서 아예 모른다고 봐도 거의 무방해요. 왜냐면 본사에서는 뭐 인터넷 TV 얼마 그리고 사은품은 인터넷 단독은 얼마 TV까지 하면 얼마 이 상품하면 얼마 딱딱딱딱 정해져 있고 가끔 가다가 이제 센터 목표나 이런 거 채우기 위해서 오늘 뭐 추가 3만 원 쓰세요 뭐 추가 7만 원 쓰세요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더하고 뭐하고 마진 계산하고 이런 생각을 아예 해본 적이 없던 거죠.
뭐 이런 데 갔을 때도 진짜 뭐 정직하게만 그냥 팔면은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제 그 지인 중에도 MDRT라 그래서 연봉 뭐 1억 드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너무 이제 야매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걸 좀 되게 이상하게 배운 거죠. 야매로 파는 방법은 뭐예요? 쪽에서도 이제 뭐 정수기나 이런 것도 있지만, 요즘에는 매트리스를 이제 팔기도 하고 관리도 해줘요. 침대 뭐 진드기가 뭐 이만큼 있고 이게 이래서 안 좋고 뭐 스프링이 뭐 독립형으로 들어가야 되고 스프링이 많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러는데, 사실 거기 계신 팀장님이든 뭐 누구든 대부분 그런 거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으세요. 그냥 여기 본사에서 나온 브로슈어대로 그냥 읽어주고 봐봐 이렇게 스프링이 820개, A사는 790개, 스프링이 많으면 뭐가 더 좋은지도 모르겠는데 스프링이 많아 말하면서 그 휴대폰에 연결해서 보는 현미경이 있어요. 가서 그냥 이런데 아무데나 현미경 뭐 200배까지 땡겨서 보면 얼룩덜룩한 막 이상한 게 좀 있거든요 다. 근데 그러면 이거 보시라고 고객님, 프레임에 지금 이게 벌레 덩어리다. 이거 너무 안 좋다. 아이방이에요? 아이방에 이런 거 쓰세요? 이러면서 안 좋다 이러면서 막 침대 막 청소 막 빤 다음에 그 결과지 같은 걸 보여주거든요. 이렇게 나왔다. 여기도 이제 딱 돼가지고 현미경 보여주면은 뭐 진드기는 안 보여요. 근데 하는 얘기는 너무 이게 잘 빨아들이기 때문에 윙 갈려가지고 사체밖에 없다 안 보인다. 하지만 있다 분명히. 진짜 가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어떤 집 가면 진짜 와 이거 너무 심한데 싶을 정도로 먼지가 이만큼 쌓여 나온 집들도 있어요. 진짜로. 근데 이거를 모아놔요. 고객 집에 딱 가가지고 대충 그냥 청소하고, 시간 뭐 40분 맞춰야 되고 이런 게 있거든요. 너무 일찍 나가면 안 되니까 한 20분 정도만 있다가 고객님 청소 케어 끝났는데 한번 와주시라고, 그 다음에 전집의 걸 이제 꺼내가지고 이거 보시라고 너무 심한데 겉으로 보기엔 깔끔해도 속엔 이렇게 막 유해한 게 너무 많으니까 바꾸셔야 된다. 그래서 침대 바꾸기도 하고. 근데 침대를 팔아야 되는데 그 밑에 들어가는 프레임 중에서도 이렇게 스프링이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어떤 고객 집 갔을 때 좀 충격받았던 거는, 고객이 허리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청소하면서 한번 봐드릴게요 이러면서 갔는데 프레임이랑 침대를 사줬는데, 침대는 아드님 방에 두고 프레임이 누워 계시는 거예요. 당연히 허리가 아프시죠? 그랬더니 이거 침대라 그랬는데? 막 이러면서 프레임은 한 9,800원? 원렌탈료? 이거에 파니까 막 그렇게 해서 막 이거만 침대라고 막 60개, 80개씩 파는 사람이 막 1등 하고 있고 이런 거 보면서 이제 회의감이 좀 드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정직하게 팔아봤자 몇 개 못 팔고 와서는 또 쪼임당하고 못했으니까 뭐 네 거라도 넣어. 계속 이런 소리 듣고 그러니까 돈 벌러 하는데 저거 돈을 쓰게 만들라고 하지? 보험도 막 네 거라도 넣어. 이게 싫어서 나왔는데 이것도 아니구나. 또 나와서 이제 그때는 다시 이제 아는 그 동생이 운영하고 있는 콜센터, 3사 다 하고 있는 콜센터 가가지고 이제 관리적으로 이제 다시 가고, 주변 지인들한테는 좀 이제 미안하다. 만약에 청구할 거나 이런 거 있으면은 내가 뭐 팩스 보내든 뭐 하든 내가 할 테니까 어느 정도는 책임을 지겠다. 고객들한테 또 그렇고 이제 보험했던 지인도 그렇고. 이제 후배가 하는 그 콜센터에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는 좀 어떤 생활이 펼쳐졌어요? 다시 일단 이걸 한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직원들 생기니까 이제 또 케어도 하면서 이제 콜도 치면서 이제 같이 계속 병행하는데, 이제 건수는 나오는데 마진율이 그때 직원들이 그렇게 좀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좀 전체적으로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거의 기본급만 가져갔었고 돈이 지금 너무 없으니까 벌 게 뭐가 있을까 하고 이제 술을 한 잔 마셨는데 대리를 불렀어요. 근데 갑자기 친구한테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안 받았어요. 세 통화를 넘겼는데 또 전화 오는 거예요. 뭐야 이러고 받아가지고 나 지금 이거 대리 기사님 전화 받아야 돼 라고 했는데 콜입니다 이러면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친구가 사장님 안녕하세요 뭐 어디 계세요? 이러더라고요. 친구분은 이 전화번호를 모르니까? 네 몰라요. 그래 이제 와가지고 담배 하나 피면서 괜찮아 이거? 그랬더니 괜찮다고. 근데 원래 공인중개사 하던 친구였거든요. 너무 지금 좀 안 좋아가지고 이거 하고 있다. 진짜 돈 잘 돼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했는데 그랬더니 한 2주 정도 했는데 한 180 정도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이게 옆에 타고 가면서 이제 해볼까? 잘할 수 있을까? 근데 걱정했는데 친구가 그냥 궁하면 해야지. 처음에 좀 많이 도와줘라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대리운전하면서 배운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영업에 대해서 너무 나태하게 해서 그동안 안 된 거니까 내가 보험을 할 때도 고객님들을 많이 만나러 다녔으면, 그리고 할 때도 덜 나태하게 했으면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내 처지만 비관하고 딴 사람들 막 시기 질투만 하고 그래서 안 된 것 같다 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대리운전하면서 이제 여기다 한번 영업을 한번 그럼 접목을 한번 시켜보자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해요? 모든 영업은 웃으면 끝난다고 막 그런 강의를 들었었는 기억이 나가지고 타자마자 저 고객님 대까지 안전하게 모실 텐데 지금 브레이크나 이런 거 좀 불편하시면 말씀 꼭 해주시고요. 안전하게 대까지 모시겠습니다 하고 나서 이제 시동을 딱 걸고, 고객은 이제 보통 앞에 보고 이제 휴대폰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네, 고객님 저 고객님 다리가 좀 짧아서 그런데 조금만 당겨도 될까요? 여기까지 이제 딱 당겨갖고 이제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이러면 막 묻더라고요. 다리 기신 것 같은데 짧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에 가서 막 이렇게 운전하고 가면은 고생한다. 이제 뭐 어떤 일 했냐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고마우시던 분은 데리고 가셔가지고 막 밥 사주신 분도 있고, 먹으면은 지금 콜타에 대해서 안 된다고 말하면은 내가 뭐 더 줄 테니까 콜 단가 막 이 친구 3만 원에 잡았는데 막 7만 원으로 올려줘 막 이러신 분도 계시고, 물론 그게 막 안 받는다고 하긴 했었는데 막 중간에 팁 챙겨주시는 분들도 있고 좀 그러면서 이제 내가 전에 막
영업 잘 안 될 때는 항상 막 죽상 쓰고 다니고 막 이 사람 막 해야 되는데 강박관념이 있으니까 안 한다고 하면은 두 말 안 하고 나온 것 같아요. 딴 집 가야지 이러면서 내가 좀 더 신경 쓰고 처음에 그 영업했을 때 그 고마운 마음 느끼면서 제가 진심으로 이렇게 하니까 알아주시는구나. 다시 이제 현장 가서 언제 하더라도 똑바로 해야겠다. 좀 거기서 다시 좀 불태웠던 것 같아요. 그 먼 길을 돌고 돌아서 지금 다시 상담을 하시는 거네요?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저희 회사가 이제 원래 휴대폰만 이제 도매로 했었거든요. 네. 이제 그 본사에서 그냥 너네 그냥 휴대폰만 팔지 말고 인터넷 콜센터를 너네가 차려라. 그럼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지원을 해줄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대리점이잖아요. 그러면은 누구한테 연락을 해서 인터넷 가입을 시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인터넷에다가 이제 네이버나 뭐 이제 뭐 구글 뭐 이런 데다가 뭐 인터넷 가입, 뭐 인터넷 뭐 설치 현금 뭐 이런 식으로 치면은 이제 뜨는 업체들. 아, 똑같이? 네, 거기서 하면 이제 저희 쪽으로 이제 고객이 들어와서 이제 상담하고. 아, 똑같이 여기도 DB를 가지고 영업하는 거예요? 보통 막 오토콜 하는 데도 있고 한데 그런 거는 너무 싫어서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고객이 상담 문의 남긴 곳에서 DB 받아서 이제 하는 곳이라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럼 여기서 그럼 잘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지금은 어떻게 수입은 괜찮으셨어요? 아, 네. 인터넷 가입만 지금 계속 상담을 하신 거잖아요. 네. 이쪽으로 창업하실 생각도 있으세요? 통신 쪽 하셨던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통신 이제 쳐다도 안 본다. 쳐다도 안 볼 거다. 아, 지금 잘 하시잖아요. 아, 근데 직접 차려서 하는 거랑은 이제 또 많이 다른 문제인 것 같아가지고 제일 문제가 또 이제 환수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이제 접근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고객도 위약금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가입시킨 이 회사에서도 환수가 발생해요. 아, 예, 그렇죠. 만약에 본사 쪽에서 인터넷이랑 TV랑 뭐 해가지고 하면은 50만 원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50만 원 중에 고객한테 만약에 46만 원을 드렸어요. 그 의무 유지 기간이 있거든요. 이거는 해야 환수를 안 하겠다. 1년이라고 그냥 말씀을 드리는데 1년이라는 기간 안에 이제 고객님 해지를 하시면은 이제 저희 쪽에 줬던 50만 원 다시 가져와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정산 들어올 때 되게 좋아요. 와, 1,000만 원 들어갔다, 2,000만 원 들어갔다가 좋아하시는데 6개월 차쯤 되면은 고객이 첫 달에 가입하고 다음 달에 돈이 나오잖아요. 첫 달 요금 안 내고 안 내면은 다섯째 달 됐을 때 이제 본사에서 너 뭐야 왜 돈 안 내? 돈 안 내니까 넌 우리 고객 아니야 해서 이제 끊어버리고 직권해지가 되는데 그럼 보통 6개월 차쯤 딱 됐을 때 이 사람이 직권해지 확정되고 그래도 이제 돈 낼 의지가 없다 싶으면 본사에서 얘는 이제 환수 대상 그래서 가입시킨 데 어디야 해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환수를 요청을 하죠. 근데 이게 원래는 민사 쪽으로밖에 이제 갈 수 없었었는데 그 지방 쪽에 굉장히 큰 업체가 하나 있어요. 거기 사장님이 이제 이거는 명백한 사기죄다. 의도적으로 이제 사은품 편취 목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돈도 한 푼도 안 냈다. 지금 사기죠. 네, 해가지고 이제 보통 민사로 간다 그러면은 고객들이 콧방귀 끼는데 너 사기죄인데요? 형사인데요? 그러면 이제 아 그럼 돌려줄게요. 이러면서 돌려주는 경우도 있고. 이런 인터넷 가입 상담 이쪽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 이제 처음 1등도 해보고 그냥 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접수하고 있고 사람들이 보면서 쟤 잘한다 막 이렇게 좋아서 그냥 단순하게 시작을 했었는데 교육실장 하면서 급여는 줄어들었지만 제가 처음으로 내 직업을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사랑스럽다고 얘기한 게 그 직업이거든요. 근데 그때 사람들한테 항상 했던 얘기가 해보니까 하면 된다. 나도 했고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는 말이 맞다는 거를 직접적으로 지금 매일 보고 있고 느끼고 있고 근데 이 앞에 누구든 하면 된다 이렇게 붙여서 썼는데 대신에 가운데 한 가지만 넣으시면 된다고 노력하면 된다고 보통들 처음에 신입으로 들어오면은 되게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항상 어느 영업 조직이든 상위 20%가 나머지를 다 끌고 가기 때문에 사실 팀장이 비전이라기보다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 돈 잘 벌고 뭐 외제차 끌고 다니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롤모델이 이제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그냥 그렇게 쉽게 돈 버는 거는 아니거든요. 물론 타고나서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끝까지 잘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뭐 잘하다가 중간에 좀 슬럼프 오면 바로 자빠지기도 하고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한다고 해서 좀 안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제발 고객들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같이 싸우려고 들지 말고 전 고객이랑 싸우는 이유는 사실 물론 고객이 너무 좀 인성이 안 좋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상담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원하는 걸 캐치를 못해서 자꾸 딴소리만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싸움이 일어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좀 더 자기 분야에 좀 전문성을 가지고 좀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또 이런 영업 직군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에게 또 한 말씀 해주신다면. 영업직이라는 게 사실 뭐 SNS나 이런 거 보면 너무 허황된 글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본인이 하기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 이유가 타고난 부분을 떠나서 진짜 뭐 자기가 얼마나 했느냐도 달린 부분인 거고 그걸 얼마나 지속하냐 이것도 좀 관건인 것 같은데 너무 허황된 것만 보고 오시면 빨리 지치시더라고요. 왜냐면 나는 1억을 빨리 벌어야 되고 외제차도 끌어야 되는데 라는 목표가 있는데 그게 되는 사람이 많지가 않거든요.
있거든요. 사실 여기서 뭐 콜센터 1등 한다고 해도 1000만 원 사실 찍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어떤 일이든 간에 진짜 어려운 건데 자기가 하는 만큼 버는 거고 뭐 슬럼프라고들 하는데 사실 슬럼프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냥 내가 안 해서 그런 게 사실 많더라고요. 그냥 핑계대고 오늘은 이 정도 했으면 됐고 오늘은 뭐 힘드니까 뭐 하니까 지치는 이유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영업을 뭐 저도 이것저것 하면서 뭐 잘한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항상 좀 플랜 B, C가 항상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뭐 오늘 내가 이거 접수를 받아야지, 오늘 뭐 이 사람 100만 원 계약권 따야지 이것만 생각하시는데 그걸 못했을 때는 굉장히 좀 좌절감이 크거든요. 근데 좀 안 지치려면 내가 무조건 달성할 수 있는 목표는 한 가지는 좀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내가 접수를 10개를 못하면 뭐 부재 고객들이 뭐 30명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3번씩 오늘 미친 척하고 다 전화를 해보겠다. 뭐 거부 고객 20명한테 무조건 전화해서 욕먹더라도 한번 해보겠다. 그런 게 계속 쌓이면 가망이 한 명이라도 더 생기고 뭐 접수할 수 있을 만한 확률이 뭐 1%라도 올라가는 거니까 너무 한 번에 뭐 50%, 100% 보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 그 1% 싸움이니까 1%씩 좀 너무 서두르지 말고 올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통신사 인터넷 가입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님을 모시고 상담사로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야기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졌고요. 전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까레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